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자,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으신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시장이 흔들려도 하이닉스는 계속 갑니다. 이게 어제 장중에 290만 원 목전까지 가더라고요. 네. 와, 진짜 이게 보니까 전문가님 따라서 한 2주 전만 들어갔더라도 네. 50% 이상의 상승률을 먹지 않았나. 근데 제가 찾아주신 타점을 보니까 190만 원대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290만 원 목전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를 2주 전에 잡았는지 너무 궁금하신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오셨을까요? 잘 모르겠고요. 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드온차 자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정말 주도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요즘에 누군가를 만나면 너 닉스 있어? 너 삼성전자 있어?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만큼 국민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어떤 관심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련 종목, 그 두 종목, 반도체 투톱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HL 만도나 그런 주변 주가까지도 한 2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비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까지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한번 저와 함께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너건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면서 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식 바닥이라고 하겠죠. 주식 바닥에서 그래도 이거 하고 있는데 최근 시장이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 부분을 잘 찾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오늘 방송을 한번 보시면요. 조금은 다를 겁니다. 먼저 히든 종목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히든 종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 그리고 매매 타점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니까요. 한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한 달간 히든 종목 한번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그러니까 딱 한 달이죠.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주에 한 2종목씩 말씀드리는데 LG CNS서부터 최고 상승률은 LG CNS, 그다음에 스페셜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바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2%, 그리고 삼성전자 24.8% 정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한 평균적으로 한 28%, 그리고 근데 지금 보시면 하나씩 조금씩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실적 베이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주식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지금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익숙한 거, 그리고 최근 시장의 흔들림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종목이 좀 쏠리게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는 제가 한 2주 전에 6월 6일 날 왜 사람들은 이런 주도주의에 또 몰릴까? 이건 역사적으로나 혹은 우리의 어떤 그 개인 인간의 어떤 습성을 따라서 그렇게 간다라는 것을 제가 방송에서 했으니까요. 그 부분 한번 잘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익률을 보여줬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지금 보시면 HL 만도 골드만삭스에서 10만 원 레포트도 나왔고 로봇주 관련해서도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거기 실적까지 겸비한 HL 만도가 그나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는 월요일 날 한 번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계속 고가권에서의 어떤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는 HL 만도 하나뿐입니다. L자가 어디 갔죠? 그렇죠? HL 만도 하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7만도 월요일 날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 동안 요것 말씀드릴게요. 저는 6월 6일 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때가 6월 5일 날 미국 시장이 한 4% 이상,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마이너스 8% 이상 급락을 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월요일 날 시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그때 과감하게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반도체주를 추천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장의 노이즈에 여러분들이 좀 귀를 닫고 어떤 본질에 따라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저도 거의 똑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론 본주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본주가 아닌 서브, 그러니까는 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코어 옆에 있는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매매를 하면서 지금 조금 더 초과적인 수익을 보여줬다라고 보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 삼성전자 1% 오를 때 그러면 나는 똑같은 거니까 2% 오를 수 있는 레버리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품이 한 2주 전에 상장을 했을 때 저는 그때는 매매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타임 코스닥 액티브 펀드나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 펀드나 이러한 그 ETF가 거품이 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거품이 좀 빠질 때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을 보일 때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저는 그 2주 후에 본주가 하락을 했을 때 그때부터 매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6월 8일 날부터 매매를 했죠. 그리고 6월 17일까지 매매를 하고 중간에 처음에는 하이닉스를 먼저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세가 좀 가파라지자 그거를 쫓아가기 위한 그렇죠? 그 부분을 바꾸면서 그때부터는 이 삼성전자로 매매를 했죠. 그러니까는 중간에 한번 교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 매매를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하이닉스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로 바꿨죠. 그래서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뭐 두 종목 좋은 성과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 매매 타점을 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예요. 그렇죠? 그날 급락을 했죠. 여기 B가 안 나와 있는데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일단 매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 반등할 때마다 매도 다시 이 구간에 매도를 계속해서 반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과열 좀 또 가파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가 또 어떤 걸 봤냐면 삼성전자 시총과 그다음에 하이닉스 시총이 어떤 좀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시총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가까워졌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좀 여기를 바꿨죠.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더 낫긴 했어요. 더 낫긴 했지만 그럼에도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셨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는 이쪽에 대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잘 보세요. 그렇죠? 이분은 둘 다 하셨네요. 그렇죠? 둘 다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도 어떤 이거는 하이닉스. 근데 사실 두 종목의 어떤 흐름은 거의 같아요. 그렇죠? 보시면 똑같이 상승 하락 상승 하락 하락. 그렇죠? 상승 하락 상승 똑같아요, 거의. 그렇죠? 하지만 그 상승에 대한 폭만 조금 다르다. 물론 하이닉스가 더 많은 내용들이 있긴 해요. 물론 중간에 뭐 100조 자사주 매입설이나 그다음에 또 얘는 그 ADR 상장이라는 그런 이벤트까지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개 다 어느 정도는 가져간다. 그런데 제가 왜 최근같이 이렇게 고가권에 오면은 매도할 만도 한데 왜 가지고 왔느냐? 최근 투자를 봤을 때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1일,
10일. 그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수출입 데이터가 발표되는 날인데 그러면은 20일, 그러니까 오늘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제 주말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22일 날 이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한 주 동안에 또 뭐 최고를 기록했다라고 할 게 거의 뭐 기정사실화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세가 한 번 더 다음 주에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날 또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외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으니 그때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종가 매수나 아니면 그런 걸로 통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항아 다 똑같이 했고 지금 요걸 한번 체크해 보면은 레버리지 ETF당 본주랑 어떤 변동폭을 한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월 8일 저점 대비해서 얼만큼 올랐냐면 이거 관련해서 레버리지로는 한 77.8%가 올랐어요. 그렇죠? 77.8%가 올랐고 그렇죠? 본주는 한 36%가 좀 올랐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본주랑 그리고 레버리지 차이가 한 2.2배가 더 나는 거는 이게 뭐냐면 레버리지 조금 약간 더 거품이 낀 거예요. 네, 수급이 조금 더 몰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나 그렇죠 그런 것을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조금 더 강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본주랑 그쵸? 본주랑 그 다음에 이 레버리지 전략 이 두 개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올해 3월달 제가 3월부터 했으니까 다음과 같은 뭐 상위 10종목들 말씀드렸고 뭐 다음과 같이 뭐 근데 지금은 뭐 종목들 많이 빠졌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일단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영수 전문가 이런 종목들 하는구나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2025년 1년 정도 봤을 때 그 변동성은 있겠으나 결국 상승하는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성과다. 특히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6월 14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2025년 6월 14일이거든요. 그러면은 딱 1년 됐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원래 어저께죠. 한 며칠 전에 그 상승 나왔으니까 이게 370 몇 프로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주도주 쏠림 현상이 굉장히 좀 극심하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 국민이 이 투톱에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에 발맞춰서 우리 전문가님이 최근에 저희 방송 히든 종목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알려주셨습니다. 딱 2주 전쯤이었는데 이 당일에 미국장이 폭락을 했을 때 모두 다 월요일장을 걱정하던 때였거든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본능을 이기면서 우리 전문가님 SK 하이닉스는 190만 원대로 삼성전자는 30만 원대로 히든 종목 타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두 개 종목 삼성전자 35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때 290만 원 근처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자, 이때만 사실 함께 하셨더라도 하이닉스로 52%의 상승률을 만나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장중에 호흡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본주 외에도 레버리지 상품으로도 함께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방송 히든 종목이 또 있기 때문인데요.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히든 종목을 바로 다음 코너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좀 굉장히 이례적이고 과감하게 네. 히든 종목부터 공개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이길래 이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 너무 많거든요. 네.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은 뭐 사실 평상시대의 순서라면 뭐 미국장을 뭐 어떻고 뭐 시장에 대한 부분을 하겠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은 조금 뭐 한 익숙한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내용들은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매수에 대한 논리 그리고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은요, 삼성전자예요. 자, 삼성전자인데 여기가 플러스 이건 뭐 상품명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같이 하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 목표가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대별로 어느 정도 어디에서 매수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가격대가 얼만큼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들 한번 자세하게 아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방송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좀 파격적이긴 하죠. 수능하거나 끝을 보거나 그렇죠? 이거 뭐 영화 대사로 한다면 쫄리면 뒤지든가 뭐 이러는 거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삼성전자 종가로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신고가라는 부분, 특히 바닥에서 한 6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많은 분들 좀 그 어떠한 손가락 클릭하기가 굉장히 좀 두려울 겁니다. 그런데요, 2007년 제가 2007년 3월에 처음 증권사 왔을 때 그 당시에 그 차화정이라고 하죠. 그렇죠? 차화정. 자동차, 화학, 정유. 그때 현대 미포조선이 100배가 올랐어요. 3년 동안 100배가 올랐고 태용 같은 경우도 한 몇십 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그 종목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100배가 오르는 현대 미포조선을 매매했는데 돈을 벌지 못하신 분들도 꽤 많았어요.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신고가라는 그렇죠? 이 높이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조금만 빠져도 매도하고 또 오르면 또 사고.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올랐을 때 좀 사가지고 조금 먹죠. 근데 또 빠지면 또 매도하고. 그러니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증권사 좋은 일만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되거든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역사적 신고가에 대한 심리학 같은 부분을 잘 한번 체크를 하면서 가야겠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 저항벽이 있다는 거 물론 이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대해야겠다.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를 돌파할 때는요. 특히 과거의 강세장에서의 주도주 흐름, 아까 말씀드렸던 2007년에 어떤 차정의 움직임이나 닷컴 버블 시기, 그리고 또 멀리는 대공황 이전에 어떤 신기술의 어떤 시대까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요 주도적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압도적인 수급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신고가 영역에서는 뭐 들어오는 게 또 많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을 때 삼성전자의 어떤 한에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겁니다. 이게 정말 시장의 변동성을 최근에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변의 수급까지도 이쪽으로 빨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기 지금 구간이 여기일 수도 있어요.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딱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지만 그 뒤에 남은 이러한 본격적인 시세 분출 기간이 저는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수급이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연속적인 순매수가
파이프라인이 가동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오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외로 모르시겠지만 삼성전자의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약 한 10% 정도의 물론 10%라고 해도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200조죠. 그렇죠? 물론 200조긴 하지만 그 1,800조의 어떤 물량들이 잠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신고가 영역에서는 누군가 팔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계적인 매수나 유동성 블랙홀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세 나와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떠한 전략을 쓰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브리드 결합 매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코어는요. 삼성전자 본주예요. 그렇죠? 삼성전자 본주. 그리고 전술적 비중은 이거는 뭐 플러스 알파를 위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ETF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야, 너 레버리지를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것보다는요. 전체적인 삼성전자 본주에 대한 부분이 원저가 가장 주가 되고요. 그렇죠?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주식을 많이 오랫동안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본주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돼요. 하지만 나는 내가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어떠한 식견이나 어떠한 경험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죠. 아니면은 네이키드로 그냥 이것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것만 하셔도 되고. 하지만 저는 제가 한다면 이 두 개의 전략을 같이 간다. 그래서 여기는 바이 앤 홀드인 전략을 쓸 거고요. 본주는요. 하지만 이 ETF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있죠. 역동적인, 그렇죠? 다이나믹한 트레이딩 전략을 저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게 전체적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목표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구간을, 그렇죠? 애매한 구간을 압도적인 기회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단은 요 방금 앞에 내용 정리한 겁니다. 매도 시점이 아닌 새로운 주도리를 시작점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수급과 ETF 출시라는 구조적 변화가 일단 하방을 견고하게 지지할 거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뭐 실적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또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방이 지지되는 구간 그리고 최근에 어떤 시장의 수급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최근에 시장, 코스닥이나 혹은 뭐 실적이 좋아도 가지 않는 종목군들 그리고 뭐 바이오나 이쪽에서의 어떤 큰 폭의 하락 뭐 굉장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버팀목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뭐 그냥 이것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 다른 물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어떤 복구를 하면서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 어떤 변화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이번에는요. 한번 저 한번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보일 수 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레버리지의 어떤 그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거의 AI처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저와 함께 나눠가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단일 상품 ETF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는 히든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알려주고 계시는 그 타점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본주는 사고, 홀딩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ETF 같은 경우에는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ETF로 활발하게 트레이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함께 호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문가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과거 강세장에서의 주도 흐름 이야기를 좀 하셔다가
과거 이야기, 뭐 닷컴 버블 때라든지 이럴 때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단 말이죠.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방송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삼성전자나 이런 것, 삼성전자를 매매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 버블 깨지면 어떡하냐. 버블이 와서 지금 내가 벌은 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지난 과거의 어떤 사례나 이런 버블장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앞의 내용이 좀 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의 영역에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사실 웬만한 강심장 가지고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뭐 이제 뭐 100%, 200% 올랐을 때의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정말 작년 5월 19일 제가 처음 추천했던 데가 5월 20일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6배가 오른 상황에서 지금 구간에서 내가 완전히 진짜 자신감을 가지고 매매하기는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간다면 저는 좀 다를 거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했어요. 지난 130년 동안의 주식 증시 역사에서 3번의 이 강세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1929년. 이때가 그거죠. 저기 대공황 바로 그 전에. 그래서 항상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그 큰 위기가 오기 전에는요, 큰 상승이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기회가 또 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신기술 소비재가 굉장히 나왔죠. 뭐 그 전기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뭐 라디오, TV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전화하면서 이제 그때가 이제 1929년대였다고요. 그리고 나서 1960년대 이제 또 이때도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 닷컴 버블 이때가 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올 때, 그러니까는 어떠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기술이 나올 때가 항상 크게 올라왔죠. 우리가 2000년대를 예로 든다고 하면은 2007년 또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나서 지금은 AI라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많은 자료들을 AI로 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자료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제가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방송은 제가 어제 오후부터 준비해서 물론 잠깐 자고 그다음에 새벽까지 한 거니까 좀 많은 노력이 들어간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시대를 관통하는 자본 압축의 원리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주도주가 굉장히 좀 한정되게 간다. 그래서 이때가 28년도 때 아까 말씀드렸죠. 이때는 뭐 라디오, 자동차, 전력 그러면서 이때도 미국에서도 한 50여 개 중에 3, 4개만 폭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니프티 피프티라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50 종목에서 이런 종목군들도 굉장히 압축돼서 올랐고, 그때 뭐 대형주들만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대 인터넷 인프라, 그래서 IT 한 개 섹터만 아웃퍼폼을 했어요. 이때도 금융, 뭐 헬스케어, 그 다음에 IT 3개가 계속해서 같이 오르다가 결국 막판에는 IT 쪽만 좀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6년 AI와 휴머노이드가 지금 이런 극단의 쏠림이 일어나는 게 어찌 보면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항상 그랬다.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요, 버블은요, 한 번에 터지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꿀모는 기업들이 일단은 추락을 해요. 먼저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2000 닷컴 버블 때 어떤 시기를 보면은 꿈을 먹는 기업들, 이때 뭐 야후, 그렇죠? 뭐 이런 애들 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먼저 추락합니다. 왜냐? 얘네들은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돈을 벌리지가 않거든요. 근데 인프라 생존자들은요, 마지막까지 랠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게 있으면 그 인터넷을 따라서 먼저 깔아야 될 게 인터넷 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망에 대한 부분들, 이게 뭐 시스코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나서 망이 깔려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애들이 뭐 야후나 이런 애들이었죠. 근데 얘네들은 돈을 벌어요. 얘는 돈을 벌기 때문에 얘네들은 쉽게 죽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아직까지는 미래의 현금 프리 캐시플로우를 땡겨왔던 애들은 먼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후가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 물론 나중에 시스코도 하락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끝난다. 그래서 버블은 한 번에 터지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상황이긴 하죠. 그때와 지금을 딱 한번 데칼코마니 식으로 보면은요, 이 반도체가 지금은 예전에 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인터넷망 까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AI 기업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AI 업체들은요, 옛날과는 좀 달라요. 돈을 버는 업체들이에요. 누구예요? 뭐 메타, 그다음에 뭐 구글, 뭐 MS 이런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얘네들은 지금 이런 우려가 제일 많을 거예요. 2020 하반기에 간 빅테크의 현금흐름이 0에 수렴한다. 그렇죠? 하지만 투자는 꺾이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빅테크는요, 얘네들이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AI의 수혜를 받는 업체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빅테크들은요, 얘네들은 투자도 많이 하잖아요. 서로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오픈 AI 투자를 한다던가, 그리고 구글이 뭐 다른 업체에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얘들은 투자자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AI 망, 즉 반도체를 까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 캐펙스들을 자신들이 계속해서 늘리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성공만 한다면 정말 떼돈을 벌 수 있으니까 얘네들 주가가 쉽게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러면 버블은 언제 오느냐? 바로 자본 공급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VC들, 벤처 캐피탈이나 뭐 은행이나 얘네들은요, 만약에 금리나 이런 것들이 자기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돈을 벌 수 없으면 얘네들은 이 돈에 대한 금액을 끊어버립니다. 그때가 버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테크들은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네들은 투자자이자 그리고 이러한 그 AI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계속해서 할 거예요. 하지만 자본 공급자들은 절대 사업에 대한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에서 만약에 경기 둔화가 있거나 금리 상승 시에는 신용 공급을 중단했을 때, 이때가 바로 버블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좀 너무 재미없죠? 재미는 없으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삼성전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금리 상승이 있을 때까지는, 그렇죠? 이게 금리가 올라올 때 겁니다. 금리, 그렇죠? 요때가 돼야지만 이제 버블이 온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망하느냐, 두 번 올릴 때 망하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5번째가 대부분 이제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폭락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은 뭐 제가 다 아는 내용은 아니고 어떠한 보고서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저도 제가 이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연준에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겠지만, 그 연준
의장 중에서요,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딱 2명이 지금 연준 자리에 있는데 바로 파월이랑 이번에 케빈 러시입니다. 이 사람들은 법학을 전공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변호사나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 우선주의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정통적인 경제학자들은 선제적으로 이러한 뭐 경제적 지표나 이런 것들 그 전에 보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 정도 되면은 내가 금리를 인상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합리적 추론에 기반한 그렇죠? 빠른 금리 정책을 했던 게 전통적 뭐 경제학자, 뭐 버냉키나 앨런이나 뭐 이런 애들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파월이나 케빈 러시들은 뭐냐면 법학적 접근을 하기 때문에 증거주의예요. 실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게 파월이 데이터는 아직 뭐 말해주고 있지 않다. 데이터를 보면서 나는 판단하겠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얘네들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실제적으로 튀어오르는 명백한 증거, 그렇죠? 확실한 증거가 보기 전까지는 매파적인 행동, 통화 긴축을 취하지는 않을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떠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최근에 중요해진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한 2010몇 년 때는 사실 그런 거 뭐 CPI 뭐 이런 거 잘 안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왜 중요해졌느냐? 바로 이 연준 의장들의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직 우리 편이기도 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들은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삼성전자 투자해야 될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금리 인상이 5번 오기 전까지는 지금의 추세적 상승세가 쉽게 꺾이진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보다 안도하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 방송 히든 종목인 삼성전자의 타점이 곧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히든 종목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전문가님, 사실 2주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2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주에는 하이닉스를 쏙 빼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ETF를 들고 와 주셨어요. 네. 사실 이번 주 하이닉스가 주인공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선택하고 집중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삼성전자의 어떤 그 실적 체력을 봤을 때 지금 근데 시총 자체가 거의 똑같아졌어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예요.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 삼성전자가 덜 올랐거나 2개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는 뭐 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사는 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내용들 실적이나 그 외적인 부분들이 하이닉스에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00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뭐 1,900조 거의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익 자체는 삼성전자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자, 지금까지 많은 빌드업을 했어요. 최근에 강세장에서의 흐름 그리고 역사가 반복된다라고 하면서 과거 주도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체크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크를 해 나가야겠죠. 자, 보시면 한 4월입니다. 올해 4월 달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전망들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어떤 환율적인 측면도 있지만 롱텀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지금 장기 수익성, 그렇죠? 장기 수익성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거죠.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바뀌었냐? 자,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2007년 내년이죠. 328억이 무려 481억으로 약 50%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330조였던 게 50% 되면서 497조. 그러면 포드의 개념을 좀 아셔야겠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냥 퍼로 계산할 때는 1, 2, 3, 4분기를 계산하지만 포워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3, 4, 1, 2를 해요. 그러면은 3, 4, 1, 2를 봤을 때 2027년이 480이라고 하면은 한 400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2,000조니까 PER이 5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한 7배 정도 되고요. 그런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0배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솔직히 실적 이익이 더 크기는 했어요. 그렇죠? 70%, 84% 정도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내년이죠. 481조, 그리고 28년에는 497조, 그리고 얘는 뭐 380조, 그다음에 403조. 그런데 이 실적으로 봤을 때 두 시총이 거의 같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1,000조가 눈앞이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한 40분 이상 끌고 왔죠. 삼성전자와 타이거, 삼성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할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어와 세터라이트라고 하는 건데, 코어는 당연히 본주겠죠. 위성은 바로 타이거 레버리지인데, 얘가 일단 방어적일 거예요. 얘는 분명히, 그렇죠? 얘는 공격적으로 할 거고, 얘는 눌림목 분할 매수를 진행할 거고, 얘는 지지선 이탈 후에 얘는 특이하게 반등 확인시 매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무조건 삼성전자 1% 가면 무조건 2%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얘는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매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얘네도 중장기 추세고 얘는 끊어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매매했던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만약에 그냥 그대로 가져갔으면은 저희 70% 먹었겠죠. 첫 매수 단가가 18,000원이었으니까 18,000원에서 거의 3만 원대 갔으니까는 거의 7, 80%간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지 만약에 여기서 반대로 갔다라고 하면은 큰 손실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하루 혹은 하루 이틀 정도를 보면서 매매를 한 겁니다. 하지만 본주는 달라요. 본주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추세 훼손 때까지는 계속 인내해도 된다. 하지만 얘는 횡보장에서는 이 가치가 떨어져요,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삼성전자를 그 2주 전에 할 때도 한 50만 말씀드렸는데 50만 원과 45만 원의 요 강세 시나리오를 가지고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가격가 여기는 이제 지금 35만 원이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은 이제 새로운 추세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갔을 때는 본주 한 60%에서 얘는 한 30% 정도, 뭐 현금 10% 이렇게 만약에 계좌 하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렇게 가져가면 좋죠. 근데 저는 뭐 요걸로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것만 하는 전략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그러면은 가격대 하기 전에 아까 제가 뭐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ETF 수익률 2배 된 거. 요거는 제가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그 방에 전체적인 자료 다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읽어보시면 왜 횡보장에서 ETF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본주나 ETF에서의 내용, 얘는 특히 반등을 확인하고 일단 매매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본주 전략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1차 저항대가 처음으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차트를 보이지 않고 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이. 보면 1차 저항이 38만 원일 거예요. 지금 5만 원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 35만 원에 1차 저항이 38만 원이고 요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최종 목표는 저와 함께 공부하고 계시는 그 방에는 제가 또 월요일 날 일단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심리적 저항선인 그 가격대에서의 매매를 하고요. 일부 수익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여기는 무조건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는 상당 부분을 매도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가격대에서는 이제 번거만 두고서 원금은 빼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거 한명 단일 레버리지는 일단은 지금 45만 원 도달 시에는 지금 현재가 대비해서는 28% 상승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이론상으로는 얘는 한 4만 원 정도 되겠지 하겠지만 현실적 가치로는 이거랑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제가 다시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50만 원 도달 시에는 4만 8천 원까지 가는데 그러면 86%가 오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다를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간별에 대한 가격들 그리고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조금 더 궁금하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 이영석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한 시간 잘 꾸려봤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성투하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